어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4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박호근 전 과기부 장관, 윤장현 광주비전 21회 이사장, 그리고 정치인 중에는 김효석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계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민주당으로 계시다 탈당을 한 거죠. 이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신당 창당을 위한 실무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신당의 모든 판을 짜는 건데 과연 위원장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김효석 공동위원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효석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연락을 드린 거는 이미 2주 전입니다. 신당행 고민 중이시라는 소문을 듣고 연락을 계속 드렸는데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다가 가장 마지막에 4분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오케이 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고민을 하셨어요? 고민이 많죠. 어허. 많았죠. 이제 새정치에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만 막상 당을 떠난다고 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민주당을. 그래서 역시 좀 고심을 했습니다. 당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떠나야겠다 생각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기에 과연 이 길이 그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최선일까 하는 고민을 했지 않겠어요. 이 길이라면 무슨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당을 떠나고 새로운 길을 나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치를 내가 왜 하는 것인가?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 저도 10년 이상 정치를 한 사람으로 이제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을 정치인으로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니까 그 답이 안철수 신당이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민주당 안에서는 그 답이 영 안 나오던가요?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5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고 많은 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안풍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대의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원체 컸잖아요. 지금도 상당히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이런 요구를 열망을 담아내기에는 민주당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국은 새로운 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안풍이라고 대변되는 그러니까 국민의 여망을 담기에는 민주당이 그릇이 작다. 국민의 이제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 안풍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에서 그 열망을 담을 것이라는 민주당에서 따로 담기에는 좀 도저히 그릇이 안 되던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 결론. 여러 가지 민주당이 처해 있는 그런 기득권 구조, 계파, 이해관계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건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 무기력한 야권이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실까요? 지금 민주당이 그 국정 일방통행하는 이런 시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민주당이 더 큰 변화를 좀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고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한국의 정치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게 되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잖아요. 야권이 워낙 무너져 있어서 또 여권의 일방통행 독주를 견제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재편 돼야 되고 그러려면 보다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이런 시점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제3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 따라서 안철수 신당도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부담되시나요?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의 그런 제3당하고 안철수 신당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과거의 정당들이 대부분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정당으로 만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안철수 정당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만들려는 정당은 선거를 위한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안풍에 나타난 그런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 새정치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담아내는 그릇을 만드느냐.
근본적으로 출발이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시점은 뭐 지방선거가 됐건 총선이 됐건 뭐 언제나 선거가 2년마다 있기 때문에 2년 사이에 선거에 걸리게 돼 있는 것이죠. 아하. 지방선거를 위해서 정당을 만드는 건 절대 아니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만들었던 제3당들하고 마찬가지 운명을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은 지금 뭐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 전체적으로 당의 구조를 짜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지방선거 지나서 창당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그렇죠. 이제 창당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는 건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틀이 언제쯤 준비되고 또 국민들의 그런 참여하는 틀이 언제 만들어지고에 따라서 창당의 시점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선거에 관해서는 안철수 의원도 얘기하시지만은 하여간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자세는 분명히 가지고 또 그 관한 과정에서 지방선거 걸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전략을 결정을 해야겠지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위해서 만드는 신당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 전에 구조가 잡혀서 지방선거도 참여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신당이 과연 잘 될까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 중에 한 분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신데 구멍가게로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가게가 될지 앞으로 이게 크게 한국의 정치를 흔들어내고 새로운 판을 짤지 하는 건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된다. 그건 미리서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의 정치의 벽을 넘어서자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이런 뜻이 국민들이 정말 50% 60% 이렇게 지지를 해주신다면. 또 국민 여러분들이 그 소망하시는 정치의 열망, 변화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해내자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김효석 공동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인재들을 모아야 되는 게 새정치추진위원회의 뭐 첫 번째 임무 중에 하나일 텐데 인재 영입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게 인재 영입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가 이걸 우선 철저하게 고민해서 만들어 찾아내고 정의내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인재 영입이라는 게 과거에처럼 무슨 사회적인 저명인사 명망가 이런 사람만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새 정치를 추진해야 할 새로운 세력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많은 사람들 저는 이게 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 영입에 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추진회가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함께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 새로운 정치는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혁신적인 사람이 필요한데 현재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 몇 면을 보면 좀 과거의 사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명망가라든지 사회적인 뭐 저명인사라든지 자꾸 이런 사람들만 보니까 과거형 인물만 보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 비록 이름은 나 있지 않지만 이런 데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하는 거 영입이다. 영입이라는 표현보다는 함께한다. 그런 개념으로 나는 좀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잘 모아지고는 있나요? 왜냐하면 인재 영입에 난항 겪고 있다 이런 뉴스도 좀 들려서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언론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 인재 영입의 난항이 이런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이제 프레임이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것인데 물론 이제 사회적인 저명 인사 중에서도 이제 뜻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각자 처한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과정을 찾자 저는 합류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도. 깜짝 놀랄 만한 인물들도 지금 고민 중입니까?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과연 우리 김현정 앵커가 보시기에도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또 그 사람 내놓으면 또 그 사람 뭐라고 하겠죠. 그런 식의 프레임. 그리고 과거의 인재 영입이라는 게 무슨 지방선거 선거 앞두고 또 대선 앞두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쫙 세워놓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뭐 흔적도 사라져버리고
이런 인재영, 모양 내식의 인재영입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과거 알겠습니다. 형태지요, 이게. 이번에 위원장 중에는 영남 출신 또 뭐 여권 출신 인사는 일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름은 중도지만 야권적인 인물로 채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혹시 새누리당 쪽 인사 중에도 움직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진행이 됩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내세운 사람들이 예. 앞으로 만든 새로운 정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음흠. 이게 당을 만들어가는 실무적인 준비하는 기구인데 예. 뭘 여기에 지역성을 대표성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서고 이게 지금 아직은 그런 사람들 대표성 인물을 내놓을 시점이 아니잖아요. 아니군요. 그런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창당 준비, 창준이 시점이다. 그건 창당을 할 때 내놓는 것이지. 예. 지금 이거 실무적인 준비하는 기구인데 자꾸 사람들 면면을 가지고 이러니고 저러고 뭐 지역을 얘기하고 무슨 예. 뭐 이것은 저는 아직은 빠르다. 알겠습니다. 김효석 위원장님 어제 그러셨어요. 더 큰 길에서 민주당과 만나자. 이 얘기는 그러면은 지방선거 때 야권이 또 단일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가능성도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거용의 그런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결국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정계 개편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나가는 것이고 그림 속에서는 민주당도 결국은 여기에 함께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그것이 꼭 반드시 선거를 앞두고는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꿈을 의미에서 꾸신다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권의 통합만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야권 통합을 떠나서 지금의 정치 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한정당. 예. 여기는 이제 중도 개혁뿐만이 예. 아니라 나아가서는 합리적인 보수까지 포괄하는 그런 새로운 대한정당 이런 걸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추진해서 논의해 봐야겠지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민주당도 포용되는 그런 그릇. 예. 그런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뭐 이제 짧게 한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내년 지방선거에 전남도지사 신당에서 누군가 맡아야 된다면 김효석 위원장에게 갈 가능성이 큰데 고민하시죠? 지금은 사정풀을 만드는데 전념하고 싶고요. 예.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추진위원회 김효석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